네, 시장에서 반짝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첫 번째 테마 다뤄보기 전에 오늘 시장 속에서 굉장히 핫한 카카오페이 상장했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하루의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일중 흐름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예. 일단 장 초반에 23만 원까지가 거래가 됐었고요. 점점 낙폭이 커져 가다가 다시 한번 힘을 조금 내고 있는 상황, 현재 구간 7%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따상은 실패를 했는데 일단 공모가보다 2배로 시작을 하긴 했어요. 지금 구간에서 보유자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 차트 보고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네. 자, 아침에 23만 원까지 이제 바로 올라갔죠, 그죠? 사실은 살짝 마이너스 됐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빠졌다가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팩트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카카오뱅크와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의 시가총액이 25조 정도 되거든요. 카카오뱅크는 30조 정도 돼요, 지금. 맞아요. 전일자 기준에서 봤을 때. 그걸 봤을 때는 약간의 업사이드가 좀 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주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12월 달에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추후에 이제 어떻게 등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런 이슈는 한 달간은 최소한 진행될 거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이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당시에 주가가 보면은 연일 올라서 맞아요. 최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거의 100%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한 90에서 100%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그 정도까지 안 본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카카오뱅크보다는 카카오페이 쪽으로 이동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나오는 거고, 지금 아무래도 12월 달 이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적인 이슈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좀 그 시간차를 두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해서 매수 평단가를 낮추고 주가가 한 시총이 한 30조 정도 될 때까지는 좀 모았다가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면 사실 고평가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분할 매수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지금 거죠? 지금 구간은 일단은 뭐 조금 사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중을 제 생각에는 30%를 산다면은 한 3분의 1 정도 매수하고 3분의 2 정도는 시간차를 두고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겠죠. 네, 조심스럽게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오늘 상장한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첫 번째 테마 열어볼게요. 이 테마는 왜 오픈해보겠습니다. 요소수 이야기 나눠볼게요. 중국 쪽에서 요소에 대한 수출이 조금 제한이 생기면서 요소수 가격이 기존에 10,000원이었다면 10만 원까지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디젤 화물차의 60% 정도가 요소수가 필요한데 이제 요소수에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역시나 종목들이 이제 반사 이익을 얻어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물류 관련주가 되겠죠. 연말에 만약에 이 택배가 더 늘어난다면 물류 대란이 굉장히 크게 생겨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직접적으로는 롯데 정밀화학을 봐야 되고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먼저 요소수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유 차량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물질인데요. 이 질소, 발암 물질인 그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이고요. 질소 산화물의 저감 장치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 품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요소수다. 경유 차량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출 제한을 하면서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품귀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물류 쪽도 봐야 되겠지만은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롯데 정밀화학이라든가 KG 케미칼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부에서는 산업에 쓰이고 있는 요소수를 이제 차량용으로 전환하게끔 얼른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저희가 중국 쪽에서 한 3분의 2 정도죠, 80%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데 러시아나 등등 다른 나라에서 끌어오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제한은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 롯데정밀화학 원픽으로 주실까요? 네, 롯데정밀화학을 보셔야 되겠죠.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소수에 의해서 좀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제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유록스라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가 유록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부분이 또 브랜드 파워 조사에서 1위를 기존에 한 바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소수 이익 훼손이 기존에 우리가 좀 됐었어요. 근데 높은 시장 점유율이 있는 상태에서 판매 단가 인상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지 않을까? 과거에 이렇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상이 되는 거죠. 예, 되고 있는 상태에서 4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롯데 정밀화학을 주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는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먼저 일반적인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 주가가 한번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한동안 횡보를 거쳤고요. 그리고 저점과 고점의 중간 정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유 있는 반등이라고 판단이 되고 외국인들의 보유 비용도 최근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매도 비율 차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닫혀 있어서. 네. 그래서 롯데 정밀화학은 현재 지금 주가가 이평선이 모아지면서 위로 올라가 주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98,000원입니다. 800원, 9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단을 좀 제한시킬게요. 88,000원 바로 밑에입니다. 그죠? 요거만 제한시키고 목표가는 일단 10만 원 돌파한다면 12만 원까지도 장기적 관점에서 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소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롯데 정밀화학 원픽으로 주셨고요. 목표가 12만 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볼게요. 곽 부장의 갈 테마 살펴보죠. 엔터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엔터주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죠.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에 대한 기대감, 네.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 네. NFT에 대한 기대감 등등등 있는데 제가 준비한 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50일째 신고가를 다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조금 있어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50일째 신고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도 접근이 가능할지. 엔터주는 지금 자리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4분기까지 일단 시장 컨센서스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해서는 주목하셔야 되고 단순한 엔터주가 아니죠. 최근에 NFT 관련해서도 또 엮여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특히 하이브나 JYP 엔터라든가 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DOU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상장하고 또 JYP 엔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 YG 엔터테인먼트도 실적이 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주는 기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 코로나와 함께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라든가 K 컨텐츠 흥행 기대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고요. 특히나 더 이제 실적 베이스로 좀 판단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엔터 4사의 합산 영업이익이요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무려 161%나 증가가 됐다는 거죠.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161%가 달성이 되었다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그리고 또 MD 그리고 또 구주의 어떤 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매출의 증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매출 성장성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 컨센서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념은 최소한 4분기까지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3사 당연히 4사 보셔야 되고요. FNC 엔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하반기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꾸준히 가져간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 부장님은 네. 어디 쪽에 좀 주목하세요? 예전에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한 1,800원, 2,000원대에 한번 추천을 드려서 엄청나게 또 대박을 냈던 종목인데요. 네.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라고 벌써 세월이 벌써 1년 반 전인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쪽을 담당하고 있다, MD 쪽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굿즈, 상품 쪽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던 바가 있어요. 근데 한 5,000원 오르고 한 8,000원까지 한 6,000원, 8,600원까지 올랐었죠. 그 다음에 주가가 내린 거죠. 좀 약하다는 느낌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올해 4월 달부터는 하이브의 국내 음원, 음반 유통도 담당을 하면서 상당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8월 달에 블랙핑크의 위버스 입점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네. 지금 7,990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7,600원 하단 잡고요. 상방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추세 대응으로 해서 대응하시면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성이 있는 거니까 좋은 성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드 코로나 관련주, 엔터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참 다 좋지만 오늘의 원픽으로는 YG 플러스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7,600원 잡아주셨고 상단으로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추세 대응해보자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갈테마가라와 함께 이슈앤뷰 저희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곽영문 부장님과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